수백만 명이 TV 앞에서 비명을 지르고 국가대표 경기 결과에 하루 기분이 좌우되며 모르는 선수들의 패배에 진심으로 좌절할 때 그저 덤덤하게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뇌과학에 따르면 이들의 뇌는 실제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주변의 스포츠광들을 혹은 스포츠에 무관심한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먼저 분명히 할 게 있습니다. 스포츠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루한 사람이거나 열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결코 어딘가 고장난 것도 아니죠. 다만 한국인의 상당수가 열광하는 이 각본 없는 드라마 앞에서 여러분의 뇌는 아주 독특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대체 왜 누구는 목숨을 걸고 누구는 하품을 하는 걸까요?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이 열광할까요? 인간은 본래 부족 중심적 생물입니다. 수만 년 동안 집단에 속하는 것은 곧 생존이었습니다. 부족은 포식자로부터 나를 지켰고 함께 사냥하며 생존을 보장했죠.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는 유니폼을 입은 현대판 부족입니다. 자기 팀을 응원할 때 뇌에서는 유대감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출됩니다. 가족을 사랑할 때 나오는 바로 그 화학 물질이죠. 놀랍지 않나요? 뇌는 수십억 연봉을 받는 운동선수들을 문자 그대로 나의 부족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지점은 여기입니다. 스포츠에 무심한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부족 본능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집단의 승패와 강하게 연결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독립적이죠. 이들은 어딘가 큰 집단에 속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온전하다라고 느낍니다. 실제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2019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에 관심이 낮은 사람들은 우리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훨씬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단지 내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대팀을 무작정 미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더 흥미로운 건 스포츠광들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경기 중 이들의 뇌는 마치 도박을 할 때와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선물 상자를 열기 직전의 그 설렘, 바로 도파민이 솟구치는 상태죠. 팬들은 경기 내내 매 순간 이 도파민 주사를 맞습니다. 득점 기회마다 뇌는 엄청난 보상을 기대하며 흥분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중독적입니다. fMRI 스캔 결과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보는 것은 도박이나 강력한 자극을 줄 때와 동일한 보상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특히 불확실성이 핵심입니다. 우리 팀이 이길지 질지 모르는 그 예측 불가능함이 도파민을 끊임없이 흐르게 하죠.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한 중독 기제인 간헐적 강화의 원리입니다. 슬롯머신이 사람을 홀리는 방식과 소름 끼칠 정도로 비슷하죠. 우리 뇌는 도파민의 출처가 운동장인지 카지노인지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더 많은 자극을 원할 뿐입니다. 반면 스포츠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타인의 경쟁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도파민 시스템이 자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전적일 수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연구는 도파민 수용체 유전자의 변이가 스포츠 같은 관람형 경쟁 활동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즉, 손흥민 선수의 골 소식에 덤덤한 건 여러분의 DNA에 새겨진 특성일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층위가 있습니다. 스포츠 팬들은 반사된 영광 누리 기비IR 지익라는 심리를 경험합니다. 팀이 이기면 우리가 이겼어라고 말하고 지면 그들이 졌어라며 인칭 대명사를 슬쩍 바꿉니다. 하지만 스포츠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런 심리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자아 개념은 훨씬 일관적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기 위해 외부의 승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자존감은 외부 통제 불가능한 변수에 덜 의존하며 더 안정적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심리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순적게도 스포츠 팬들이 특정 공감 지표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기도 합니다. 이들은 유니폼만 같으면 완전히 낯선 타인의 고통과 기쁨에도 깊이 몰입하는 연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팬들은 공감 능력이 낮은 걸까요? 아니요. 공감의 자원 배분 문제입니다. 인간의 공감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에 무심한 이들은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씁니다. 사회적 가치, 개인적인 관계, 창의적인 프로젝트, 혹은 지적인 도전 말이죠.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 관심도가 낮은 사람들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예술적 신미한 점수가 훨씬 높았습니다. 이들은 스포츠 경기장 대신 예술, 음악, 자연,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정서적 고향감을 얻습니다. 뇌가 추구하는 보상이나 의미, 연결감의 본질은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찾는 장소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솔직해져 볼까요? 어떤 이들에게 무관심은 일종의 방어 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체육 시간에 소외됐던 경험이나 스포츠 특유의 거친 공격성에 대한 거부감일 수도 있죠. 혹은 다 큰 성인들이 공 하나에 울고 웃는 문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관심에는 각자의 서사가 있습니다. 혹은 단순히 지루한 것일 수도 있죠. 둘 다 정당합니다. 스포츠 팬과 비팬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의미를 찾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팬들은 서사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약팀의 반란, 역전승, 라이벌전 같은 드라마에 매료되죠.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주는 실제 상황의 짜릿한 말입니다. 반면 비팬들은 그 무작위성을 무의미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통제할 수도 없고 내 삶에 실질적인 영향도 없는 남의 경기에 왜 내 감정을 쏟아야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본능인 이야기와 의미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한 집단은 우승 트로피를 향한 여정에서 서사시를 발견하고 다른 집단은 소설, 인간관계 혹은 과학적 발견에서 그 가치를 발견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의사사회적 투자와 직접적 참여의 차이라고 부릅니다. 스포츠 팬은 팀과 일방적인 관계를 맺지만 비팬들은 자신의 노력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상호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쏟는 것을 선호합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인간이라는 경험을 항해하는 서로 다른 전략일 뿐입니다. 몰입이론의 창시자 칙센트미아이는 플로우 상태, 즉 무언가에 완전히 빠져드는 순간은 수만 가지 활동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겐 스포츠 관람이고 누군가에겐 그 외의 모든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스포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더 높은 현존감을 보고한다는 점입니다. 매주 일요일 3시간 동안 남의 투쟁을 지켜보는 대신 자신의 삶에 더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꽤나 근사한 생존 방식이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스포츠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인간다운 경험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의 보상 시스템, 부족 본능, 공감의 배분이 남들과 조금 다르게 세팅되어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어제 경기 봤어? 라고 물을 때 전혀 관심이 없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고장난 것도 지루한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라는 훨씬 더 높은 가치가 걸린 진짜 게임 말이죠.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소중한 0.5초를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